도시, 그리고 아파트, 그리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6명이 아파트에 산다. 그리고 이 아파트들 중 30%가 지은 지 20년이 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넘쳐나게 될 낡은 아파트들. 이 아파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건축을 하든가 고쳐 쓰든가.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폐기물을 양산하는 20년마다 헐고 해로 지어야 되느냐. 20년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잘 고쳐서 쓰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다. 당산 예가 클래식이 입주를 눈앞에 두고 마지막 단장이 한창이다. 그때는 열풍이 심해가지고 추웠어요, 굉장히. 녹물이 좀 나왔었어요. 차가 안 왔어요. 아파트 그 주변에도 막 세우고. 1978년에 지어진 당산 평화 아파트.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 아파트는 주변에서 가장 낡은 아파트였다. 그러나 2010년 클래식한 외관과 지하 2층의 주차장, 그리고 1층 필로티가 어우러진 멋스러움은 이 아파트가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는 사실을 상상할 수 없게 한다. 국내에서 두 번째로 시도된 단지 리모델링이자 대한민국 아파트 리모델링 사상 최초라는 수식어가 가장 많이 붙은 당산 평화 아파트. 30년 된 아파트의 이 놀라운 변화는 결코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당산 평화 아파트 리모델링의 관건은 하나의 마당을 3개 동이 둘러싼 디귿자 배치 아파트를 건축적 아이디어를 통해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었다. 3개 동에 둘러싸인 지하 주차장, 그리고 아파트 지하와 연결, 그리고 연결된 곳에 햇빛을 끌어들일 수 있는 선큰, 그다음에 1층의 필로티, 그리고 이러한 공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 시공이 가능할까? 어떤 식으로 시공해야 될까? 실제 시공한 저희들도 과연 30년 된 그런 아파트가 2년 사이에 이렇게 바뀔 수 있는가? 시공 과정에서 참으로 어려운 점도 많고 고생을 많이 했지만 정말 자기네들이 살던 아파트 단지가 맞는지 그럴 정도로 입주민들이 좋아하는 반응을 보고 힘들었지만 보람은 있다. 지하 2층 규모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지를 둘러싸고 이미 건축된 3개 동의 아파트를 그대로 둔 채 지하 굴착 공사와 골조 공사를 해야 한다. 방배동 궁전아파트 리모델링에서 이미 지하 주차장 신설에 성공한 기술진이었지만 가슴 조이는 새로운 도전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당산 평화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은 단순히 깊이의 확장이 아니었다. 3개의 아파트 동과 소통하는 유기적 공간의 창조였다. 신설된 주차장과 기존 아파트의 지하 사이에 햇볕이 드나들 선큰을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선큰은 지상의 햇살을 지하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각 건물과 지하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소통의 역할을 한다. 1층을 비워 만들어진 필로티는 선큰과 함께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거대한 회랑이 되면서 건물의 단지 외부와 내부가 소통하는 공간이자 지하 공간과 지상 공간이 만나는 포인트가 된다. 기존의 1층을 필로티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파트 전체를 한 층씩 올리는 수직 증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히 1층을 더 지어 층수를 올리는 정도라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문제는 단순히 한 개 층의 수직 증축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 구조물의 내진 성능을 보강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30년 된 오래된 아파트예요. 지금 현재 벽체가 150인 걸 갖다가 300, 400, 500식으로 만든다든가 기둥을 갖다가 지금 있는 거를 더 내부에 있는 기둥들을 더 키운다든가 그러면 그만큼 커지면서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겠지요. 그래서 신축 부분에 설치하면서 기존 건물까지 지진력에 대응할 수 있는 장점으로 제일 좋은 거는 댐퍼밖에 없다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구조물의 단면과 강성을 증가시키던 기존의 방법은
지진에 의한 건물의 손상이 클 수밖에 없지만 댐퍼는 지진력을 흡수하기 때문에 댐퍼의 내부만 손상을 입는다. 댐퍼 시스템의 적용으로 내진 성능은 물론 기존 구조물에 대한 보강이 최적화되고 공간 효율도 매우 높아졌다. 시공팀은 치밀한 과학적 검증을 바탕으로 한치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는 완벽한 시공을 진행시켜 나갔다. 그것은 대한민국 아파트 리모델링의 또 다른 역사를 쓰는 도전입니다. 마감 공사에 들어가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30년 전 지어진 골조의 편차 때문에 인테리어 설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곳곳에서 나타났다. 각 타입마다 샘플룸이 만들어지면서 쌍용의 기술진은 디자인을 수정하고 재시공을 반복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2개월의 샘플룸 시공 과정을 통해 아파트의 보기 싫은 모습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최신의 라이프 스타일의 디자인이 자태를 드러냈다. 내부 공간의 재창조가 이루어진 것이다. 어둡고 침침했던 지하로 햇살이 들어가고 밝고 넓어진 지하 공간에는 세대별 수납 공간과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필로티를 따라 흐르는 바람은 중앙광장을 통해 각 세대로 들어가고 새롭게 디자인된 내부 공간은 삶의 깊이를 더한다. 그 깊이가 포스트 모던 클래시즘의 외관으로 형상화되어 30년 역사의 평화 아파트는 당산 예가 클래식으로 다시 태어났다. 아파트 리모델링의 새 역사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끝없는 지하 공간의 재창조, 기움의 건축 필로티와 수직 증축 기술의 조합, 그리고 내진 댐퍼 시스템으로 이어지는 창조적 도전이 쌍용건설 리모델링 신화를 만들어낸 것이다. 낡은 아파트를 고도화된 건축 기술과 아이디어로 재창조하는 작업. 2007년 탄생한 최초의 단지 리모델링 방배 예가 클래식. 이 아파트는 3년이 흐른 지금도 리모델링의 가치를 증명해주고 있다. 리모델링으로 인한 아파트의 가치 상승은 한 개인만의 것이 아니다. 인식을 확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리모델링은 이런 것이다. 어떤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이런 표본이 됐으면 좋겠어요. 소위 녹색 성장 시대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 발생을 억제시켜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고 기존 건축물에서 낭비되는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 이것을 유일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방식이 리모델링일 수밖에 없다. 현재 대규모로 진행되는 아파트 리모델링 프로젝트는 이런 측면에서 그 의미가 깊다. 내년 초 입주 예정인 도곡동 동신아파트는 이미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오금동, 염창동, 현석동에서도 인허가를 거쳐 공사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조합 설립을 마친 수원 동신아파트는 30개 동 3,870세대 규모의 초대형 리모델링 프로젝트로 단순한 주거 계획을 넘어 도시 계획적 수준의 기술적 시도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겨우 20-30년 쓰고서 다시 헐고 다시 쓰고 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아니다. 수명을 다할 때까지 쓰고 나서 재건축을 하는 게 맞다. 그러면서 또 그것이 오래 지속이 되면서 또 어떤 한 시대의 문화가 되고 전통이 되고 아 우리 100년 전에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해결을 했었구나. 지은 지 100년. 낡을 대로 낡았던 싱가포르의 국보급 호텔인 레프즈 호텔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쌍용건설의 리모델링 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축가 김수근의 작품 남산타워 호텔을 6성급 반얀트리 서울로 재탄생시킨 것도 쌍용건설의 리모델링 기술이었다. 쌍용건설의 리모델링 기술력은 해외 고급 건축 시공을 통해 쌓아온 첨단 기술의 결과물이다. 세계 곳곳에서 약 13,000객실의 최고급 호텔 시공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높이고 있는 쌍용건설. 지면에서 최대 52도 기울어져 21세기 건축의 기적이라 불리우는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은 쌍용건설의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여준 대표적인 예이다. 이제 쌍용의 기술력이 대한민국 주거문화의 녹색혁명, 리모델링 기술로 승화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주거문화를 발전시켜가고 있다.